자, 10월 2일 일요일 서울 경마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서울 경마는 뭐 출전 두수가 그렇게 막 많고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적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좀 짜여져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뭐 경마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출전 두수가 적든 또 출전 두수가 많든 어쨌든 편성은 상당히 좀 난해하게 짜여지는데 조금은 그래도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좀 보여집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안말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0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남, 3, 북, 2. 예, 이게 뭐 과거에 경마를 해보셨던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어, 상당히 오랜만에 나오는 표현인데 남방구, 북방구 이렇게 나눠서 남방구에서 태어난 마필들은 3세, 북방구에서 태어난 마필들은 2세, 뭐 이런 경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8마필은 다 외국산 마필인데 미국산 마필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호주산 마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방구, 북방구가 좀 나눠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지금 1경주에 혼합 4등급 경주가 나왔고, 재미있는 편성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번 경주는 좀 우열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일단 1번 게이트에 있는 1번마 파이어걸, 박으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 데뷔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손쉬운 우승을 좀 가져갔죠. 1200m 경주거리 선행을 나와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마필입니다. 버텼다라기보다는요, 이 마필의 기본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선 다시 한번 박오른 기수가 기승하고 게이트에 2점까지 안았습니다. 어차피 신마들의 경주기 때문에 앞선 전개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거리도 지금 1000m로 줄었다라고 한다면 파이어걸 입장에서는 데뷔전보다 더 좋은 편성이죠. 그래서 이 1번마 파이어걸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파이어걸이 경주를 주도를 한다면 좀 어느 정도 앞선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랬을 때 따라갈 수 있는 말이 2번마 문학송 정도로 보입니다. 자, 이마필이 8월 달에 이제 주행 심사를 하고 9월 달에 연습 주행까지 하면서 좀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요.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역시 게이트의 이점에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거기에 500km가 넘어가는 좀 당당한 체구의 마필이거든요. 아직까지 뭐 전력의 완성도가 높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1번마 파이어걸과 2번마 문학송, 이 두 마필이 앞선 전개에서 좀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고요. 여기에 좀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이 이 6번마 메디치 울프입니다.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마필이죠. 이 마필이 주행심사의 기록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주행심사에서 좀 여유를 부렸고요.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의 이점이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는 절대 이 메디치 울프가 밀리지 않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행 자세도 상당히 좀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디치 울프가 어떤 이변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마필인데 뭐 8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이 메디치 울프도 결국은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변이라면 작은 이변이죠. 그런데 제가 이 메디치 울프를 주목하는 이유는요. 이게 주행심사에서 선행 승부를 해서 우승을 한 마필은 편성에서 데뷔전에 나왔을 때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 무너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경주는 어쨌든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파이어걸이나 2번마 문학송이 선행을 갈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거든요. 그랬을 때 이 6번마 메디치 울프가 선행만 하면 저는 솔직히 크게 보고 싶지 않은데 이마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는 이 6번마 메디치 울프도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1번마 파이어걸, 2번마 문학성, 6번마 메디치 울프 이 세 마필의 경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혹시 뭐 다양한 승식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8번마 BS 파워도 좀 무시는 못할 마필로 보여집니다. 요즘 뭐 장철 기수가 상당히 무섭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매섭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마필이 주행 심사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직전 역시 그 연습 주행에 나왔는데 그냥 그 걸음만 재본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거리에서 순발력이 없다라는 건 상당히 불리한 여건인데 만약에 앞선에서 치열한 경합이 일어났을 때 뒤에서 견제 없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는 게 이 마필의 장점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계속 그 주행 심사도 했고 연습 주행까지도 했는데 이제 6번마 메디치 울프에 올라탔고요. 장추열 기수가 BS 파워에 올라탔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음이나 컨디션으로는 6번만 메디치 울프가 조금 더 낫다고 보여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고요. 좀 너무 강한 배당, 뭐 큰 배당이라든가 또는 큰 기대를 하고 본다기보다는 이제 경주가 1경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로 상태나 이런 거를 좀 컨디션을 점검해 보는 그런 경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1번마 파이어걸, 2번마 문학성, 6번마 메디치 울프, 8번마 BS 파워.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인기마죠. 뭐 거의 모든 예상가들이 이렇게 네 마필을 볼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마 경주고요. 1000m 단거리 경주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출전하는 지금 2세마들은 글쎄요, 뭐 향후 발전 기대치가 아주 높다, 뭐 이런 마필들은 아니고요. 그나마 뭐 가망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들은 몇 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승군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데뷔를 한 2세 마필들 중에서는 약간 편성으로 봤을 때는 좀 중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강한 마필들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1번마 드래곤스타, 그리고 5번마 장비 무지개, 그리고 12번마 하이그랜드. 이 세 마필이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번마 드래곤스타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안정적인 전력이고, 좀 앞뒤가 다 되는 그런 전개의 이점은 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밋밋하다라고 봐야죠. 근데 게이트의 이점을 안았다라는 거, 이 점이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고요. 5번마 장비 무지개는 기본적으로 한센의 자마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순발력은 보여줬는데 앞선 전개를 못했거든요. 김효정 기수가. 근데 이제 이동화 기수로 기수를 교체하고 만약에 앞선 전개를 한다면 조금은 더 나은 발걸음을 좀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전 경험이 있다. 이것 때문에 장비 무지개가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12번마 하이그랜드가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은요,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후에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데뷔전에서는 솔직히 인기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지를 못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은 좀 보여줬습니다. 가능성은 좀 보여줬는데 1착을 한 나올 스나이퍼와 6마신 정도의 차이가 났거든요. 물론 이번 이 경주가 상당히 경주의 흐름이 빨랐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그랜드 입장에서는 올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보여진 걸음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외곽에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1000m 경주, 10마 경주에서 외곽에 있다는 초반에 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뭐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초반 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힘한 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경주의 인기맛의 마필이 아주 강력한 무슨 뭐 능력이 있거나 전개의 이점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보여진 모습에서 그냥 가능성 정도를 보였기 때문에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 경주가 인기만 그냥 혼전 구도로 끝날 가망이 좀 높다라고는 보는데 그렇다고 이 인기마 선에서 너무 과신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이세마필이고요. 이세마필 중에서 뭐 탁월한 능력을 보였거나 주행심사에서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보는 마필은 뭐냐? 6번마 서울을 날답니다. 자, 이게 이 마필이 아마 인기권에 좀 밀려 있을 텐데, 저는 이 마필한테 기대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선행입니다, 선행. 이마필이 데뷔전에서 앞선에 붙이기는 했는데 9번 게이트에서 이제 외곽 정렬을 하면서 달리다 보니까 결국 주행이 좋지를 않았어요. 외곽 주행을 했는데 이때 같이 싸운 마필들이요. 세네타운, 원평타운, 자이언트 펀치 상당히 강편성이었습니다. 향후 내년에 이제 서울 과천벌에서 좀 이름을 날릴 마필들이에요. 저 마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6번마 서울을 남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아니면 돕니다. 저는 뒤도 안 보고 마지막에 걸음이 죽든 말든 초반 강하게 치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가서 자리 잡기에 성공을 한다면 좀 편안한 전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번처럼의 그런 뭐 외곽 주행을 통한 거리적 손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만회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서울을 날다도 어느 정도 가망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주행 심사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이 3번마 큐피드 워리어 이 마필도 좀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닌데 솔직히 여기 나오는 마필들은 다 신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3번마 큐피드 워리어는 이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마지막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다. 이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행심사에서. 이 점은 상당히 좋기는 한데, 글쎄 요즘 신영철 기수의 기승을 잘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차라리 신영철 기수가 선행말을 갖고 움직인다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큐피드 워리어가 지금 이번 경기에 선행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전개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9번마 투어키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이 마피를 제가 추천하는 4주에 넣지는 않을 건데,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이 주행심사 모습이, 그냥 주행심사 통과하는데 의의를 두고 지금 뛴 마필이거든요. 근데 걸음을 좀 남긴 느낌입니다.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마지막 탄력은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저는 어느 정도의 걸음을 좀 남겼다라고 보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경주가요. 이 9번마 투어킹 때문에 저는 배팅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주라고 봅니다. 왜? 넣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이걸 넣는 순간에 상당히 그 조합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빼자니 좀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삼복승이나 여러 가지 승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9번마 투어킨도 조금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가 인기마 혼전 속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복병마 한 마리를 보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 9번마 투어킨은 사전 예상에서 제외를 하는데 현장 상황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 저는 1번마 드래곤스타, 5번마 장비 무지개, 6번마 서울을 날다, 12번마 하이그랜드 이 네 마피를 추천하는 가운데 이왕이면 이 6번마 서울을 날다가 좀 선전해 주기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마 경주 역시 1000m 12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신의 여인, 8번마 달금, 그리고 10번마 글로벌 창가. 이 세 마필이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번마 신의 여인은 일단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조금 아쉬운 승부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착차 없이 들어왔어요.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싸움을 했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게이트가 상당히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요일날 송지철 기수 상당히 기승을 잘하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1번마 신의 여인이 좀 좋은 전개가 좀 가능해 보이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글로벌 참가는 솔직히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 이외에는 이번 편성에도 크게 단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마지막에 탄력도 괜찮은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도 역시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크게 외곽이라는 불리함을 갖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이 1번마 신의 여인이라든가 어떤 선행을 갈 수 있는 이 4번마 기쁨 환호가 강하게 선행 승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초반에 이 10번마 글로벌 참가가 이 앞에 두 마피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3선 정렬 내진 4선 정렬로 전개가 돼버리면 힘한 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추열 기수 입장에서 초반에 무리를 해서라도 좀 넘어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신의 여인의 입장에서는 게이트에 이점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선행만 고집할 게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도 저는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마 신의 여인이 송지철 기수가 서두르지 않는 전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이 4번마 기쁨 환호는 솔직히 데뷔전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봐서는 마지막 그 뒷심이 아직은 그러니까 뒷심 보강이 좀 중요한 마필입니다. 근데 뒷심만 보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군에서는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네, 하정훈 기수에서 지금 최범현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저는 이 부분 기수 교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싸웠던 마필들이 편성이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마 기쁨 한어도 복병권에서 앞선 전개를 한다면 한 자리를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근데 자력 승부는 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문제는 8번마 달금입니다. 이마필이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직전 경주에서 마지막 탄력을 보여줬죠. 탄력을 보여주면서 3착을 차지를 한 마필입니다.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인기권의 마필이 됩니다. 그리고 과연 직전에 보여줬던 탄력적인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에 대한 평가를 조금 유보하고자 하는 게 이경주에서 뛰는 이 장비 무지개 이 마필이 그 이경주 인기마거든요. 이 마필의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금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주에서 만약에 장비무지개라는 마필이 선전을 한다면 달금을 조금은 더 높게 봐야 되고요. 장비무지개가 만약에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달금을 조금 약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달금에 대한 예상은 좀 보류하고 현장에서 앞선 경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눈여겨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좀 복병권에서 보는 마필은 이 7번마 비트레이서입니다.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이 주행심사를 문세영 기수가 받았어요. 근데 주행심사 기록은 볼 게 없습니다. 뭐 5초 4대의 마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스타트가 안 되다 보니까 초반에 거리가 많이 벌어졌고 근데 막판에 탄력적인 모습은 보여줬는데 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다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신마들이에요. 신마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초반에 앞선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진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7번마 비트레이서거든요. 자, 같은 맥락에서 조금 눈여겨봤던 마필이 이 5번마 아만바라오주입니다.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주행심사만 주구장창 받은 마필이죠. 상당히 좀 그 고가의 마필인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즉시 전력감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이 마필도 이제 뒷심이 좋은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마차가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때 뚫고 나오는 힘은 조금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신의 여인, 4번마 기쁨 환호, 7번마 비트레이서, 10번마 글로벌 창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경매마 연령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경주를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6번마 아르고탑 그리고 3번마 황후광장. 자, 이 6번마 아르고탑은 아마 이번 경주에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이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이 아르고탑이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마필이 이 5번마 국카보입니다.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면서 3km의 감량이점을 안고 있는데 둘 다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 6번마 아르고탑이 지금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에요. 거의 뭐 인기 1위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계속해서 앞선 승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죠. 아쉬웠다라는 얘기인데 자, 문제는 이 마필이 뒷심 검증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심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버티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아르고탑이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 이 마필이 지금 3번을 나왔습니다. 2세 수말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이 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2세마들 중에서도 좀 강편성에 싸웠단 말이죠. 특히 직전 경주, 루키스텍스 경주에서도 물론 게이트에 이점이 있었지만 강편성에서 선행승부를 했던 마필이에요. 막판에 걸음이 무뎌지기는 했는데 강편성에서 싸웠다라는 거는 그리고 싸움이 됐다라는 거는 그 마필의 능력을 좀 인정해야 되고 약편성에 왔을 때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이 아르고탑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과연 뒷심으로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초반에 이 국카보와의 경합 상황에서 국카보가 지금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면서 감량이점을 안 왔기 때문에 승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치열한 경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6번마 아르고탑이 과연 그렇게까지 이 인기도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 3번마 황후광자는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 한 번에 3착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솔직히 뭐 마필의 능력이 좋다,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마필인데 다만 최근 상승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 마필은 우리가 소위 이런 표현하죠. 이게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뺄 수도 없고 강하게 배팅하기도 좀 어려운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 자체가 강한 면모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질주 스타일 자체가 어떤 특징이 있지도 않습니다. 앞선에 나오면 뒷심이 딸리는 마필이고 어느 정도 이제 선수권에 붙어서 뛰면 마지막 한 발이 조금 아쉬움을 주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런데 또 인기마다 보니까 쉽게 빼지도 못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계속 인기마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금 편성 자체가 좀 약해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 경주 좀 강한 인기를 좀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스타일의 마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고 전개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편성이 약한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황후광자가 과연 손쉬운 입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봐요. 왜냐면 5번마 국카보와 6번마 아르고탑이 강하게 선행을 지금 끌 거란 말이죠. 그러면 황후광자가 선행에 붙을 것이냐 아니면 선입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상당히 좀 애매한 승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금화 얼루어 이마필이 지금 연속 3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결정력 부족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는 있는데 이마필이 점점 좀 나아지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마필도 2세 마필이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근데 카우보이 칼, 제가 좋아하는 카우보이 칼의 자마고요. 유승환 기수가 어쨌든 8번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가 됐는데 외곽 게이트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초반에 어느 정도 스타트만 된다라고 한다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 앞선의 마필들,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그렇게 강한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이 1번마 질주대세, 주행심사 모습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평범했는데 일단 뭐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은 좀 유리하게는 볼 수가 있는데, 자 25조 전순규 마방에서요 질주대세하고 화랑투데이 두 마피를 동반 출전을 시켰습니다. 자 4번마 화랑투데이는 작년에 이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라스트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휴양을 했죠. 휴양을 하고 직전 휴양 복귀전이 인기 1위였습니다. 인기 1위였는데 주행 불량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휴양 여파를 극복을 못 해낸 겁니다. 극복을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주행 불량을 보이면서 인기 1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주행심사를 다시 받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주행심사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스타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됐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의도적으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았냐, 뒤에서 모래를 맞으면서 막 이것저것 실험을 해본 주행심사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마필의 능력으로 봤을 때 물론 다 신마들이기는 하지만 이 4번마 화랑투데이가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이 저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장출 기수가 제어만 좀 잘 할 수 있다면 저는 화랑투데이의 능력이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8마필뿐이 출전 안 하는 조촐한 편성이기는 하지만 좀 배팅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인기마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4번마 화랑투데이, 5번마 굿카보, 6번마 아르고탑, 8번마 금화올루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700m 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인데 부진마 혼전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어느 마필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경주입니다. 거기에다가 경주거리가 1700m라면 경주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특별히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경주 추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저는 뭐 간단하게 전개를 본다면 아마 박어른 기수가 기승한 이 3번마 주얼리 베스트가 직전 경주에 이제 기습 선행을 갔었거든요. 기습 선행을 갔었는데 뭐 마지막까지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버티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번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고, 선행을 간다라고 한다면 1700m의 경주거리 특성상 버틸 수도 있고요. 여기에 같이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이 뭐 5번마 헬로퀸, 그리고 8번마 천송이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문제는 이 3번마 주얼리 베스트와 8번마 천송이, 이 두 마필이 과연 어느 정도의 경합 상황으로 직선 주로에 들어설 거냐입니다. 큰 경합 없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하면서 들어온다면 솔직히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도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저는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요. 다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이 7번마 러너 몬스터, 자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없지만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될 듯 말 듯한 마필이거든요. 근데 편성을 상당히 잘 만났고 어차피 앞선이 그렇게 막 그 경주거리가 1700이기 때문에 이 앞선의 마필들과 큰 기록 거리차 없이 4코너에 진입을 할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발을 쓰기에 제일 좋은 마필은 역시 7번마 러너몬스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올라오는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 거고요. 좀 엉뚱하게 보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9번마 빛나는 질주입니다. 자 1700m 경주 거리에서 외곽에 늦발하는 마필, 최악의 조건이죠. 최악의 조건인데
제가 지금 이 마필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상규 기수가 기승하고 감량의 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직선주로에서 좀 가벼운 좀 발걸음을 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앞선의 마필들이 좀 걸음이 무뎌지는 가운데 이 직선주로에서 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은 좀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7번마 러너몬스터가 취입을 할 때 따라 붙여 들어갈 수 있는 마필. 결국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버티느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취입을 할 수 있느냐. 뭐 모든 경마가 다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특히 이 경주는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선 전개라는 마필들이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진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막 뭉칠 가망이 높은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솔직히 배팅을 크게 권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이런 부진마 경주는 배당은 되게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데 적중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요. 난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수가 늘어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환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주얼리 베스트, 7번마 러너몬스터, 8번마 천송이, 9번마 빛나는 질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경주태역자마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혼전구도입니다. 혼전구도고 상당히 재미있는 편성입니다. 편성이 상당히 재미있기 때문에 뭐 적중 여부를 떠나서 재미있는 경주가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필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을 가는 마필과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들의 능력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 않은데 경주거리도 1300이거든요. 아주 애매한 경주거리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마필이 근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 좀 앞선으로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이 6번마 원평광야, 8번마 썬드래곤, 9번마 강력한 지금, 12번마 대박스타. 이 네 마필이 일단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6번마 원평광야, 상당히 발전 기대치를 높게 봤었던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이 너무 부진합니다. 그리고 이 직전 8월 27일 경주에서는요, 당연히 선행 승부를 하고 왔어야 됩니다. 근데 발주가 안 돼 버렸어요. 임다빈 기수가 늑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망쳤고, 그 직전 경주도 역시 지상군한테 졌다. 이 지상군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좀 몸싸움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들한테 졌다. 그러면, 물론 뭐 지상군이 나쁜 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원평광야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승부에서는 당연히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두 경주가 영 모습이 좋지를 않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하향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 때문에 원평광야를 제가 좋아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보긴 좀 어렵고요. 8번마 썬드래곤은 지금까지 두 번을 나와서 우승 한 번, 밀착 한 번을 한 마필인데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기는 한데 좀 전체적으로 저는 좀 밋밋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강력한 지금은 지금 승군전에서 지금 뜨거운 맛을 봤죠. 인기 1위임에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치면서 선행을 갖지만 마지막에 무너지는 걸음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요즘 한만식 기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수 중에 한 명인데 이제는 이 한만식 기수가 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옛날처럼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이 하만식 기수가 이제 선행 트라이를 하는 마필들을 기승을 했을 때 상당히 좀 기승술이 되게 좋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좀 이 마필을 좀 약하게 보려고 했는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았어요. 쉽게 빼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제일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마필은 12번마 대박스타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3월 달에 나오고,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휴양을 하고 나온 휴양 복귀전에서 이제 오수철 기수가 처음 기승을 했는데, 일단 뭐 스타트는 양호했지만 원체 이 경주가 경주의 흐름이 빠른 경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 나가지를 못하고
선입권에서 맴돌다가 마지막에 버텨내지를 못했던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선행 승부를 했을 때 조금은 더 걸음을 내는데, 자, 그러면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안 게이트에 이 발빠른 마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봐야 됩니다. 불리하게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12번을 보느냐? 박으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박어른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와서 휘어감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앞선의 다른 선행을 가는 막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승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박스타는 앞선에 가느냐 또는 선인권에서 뛰느냐에 따라서 마필의 마지막 능력이 조금은 달라지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선을 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낸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시위원마 대박스타가 지금 보여준 능력으로는 아마 인기권에서 조금 비껴나 있을 텐데 전개에 있어서는 좀 유리할 수도 있다. 그 조건은 뭐냐? 박우른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쳐서 휘어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망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인기마들이 이제 선행마들로 몰려있기 때문에 선행 경합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전개로 유리한 마필이 뭐냐? 7번마 마바입니다.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을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지는데 직전 1400m 경주에서는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때 1번 게이트에 있는 골든 아너와 이제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요때 좀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이고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좋았어요. 장철 기수가 기승을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기수가 박현우 기수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하고요. 부담 중량이 좀 높다.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근데 결국은 레이팅이 이제 35로 꽉 찼거든요. 직전 경주가 레이팅 35로 꽉 찬 상태에서 출전을 해서 인기 4위였는데 크게 승부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마필은 계속해서 출전을 하게 되면 레이팅은 높게 부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편성에서 전개가 좀 괜찮은 편성에서 좀 우승이나 준우승으로 좀 승분하기를 아마 기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개로 봤을 때는 앞선의 마필들이 치열한 경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리해 보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 1번마 골드나너 이마필이 연속 2착으로 승분을 해서 승분전에서 이제 뜨거운 맛을 봤는데 이때는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물론 이 골드나너라는 마필이 그렇게 뭐 강력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현군에서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선입권 꽃자리를 차지하고 간다면 앞선의 치열한 난타전 속에서 선행마들이 몰락을 했을 경우에 올라올 시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보면 인기마들은 많은데 혼종구도, 인기마들이 완전히 혼종구도고 전체적으로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과연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복병권에서 갈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음파 마운틴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감량 이점이죠. 감량이 이점이 있다.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선입권 자리를 차지하고 간다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 이 점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보고 이 2번마 음파 마운틴 이 마필도 아마 인기 한 5위, 6위 정도 할 마필인데 들어오면 배당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가 약간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앞선의 마필들보다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한테 조금을 힘을 주는 거고요. 솔직히 12번마 대박스타가 앞선의 마필들을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경주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냥 앞선에서 따당하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골드나너, 2번마 음파 마운틴, 7번마 마바이, 12번마 대박스타. 조금은 공격적으로 추천을 하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600m 경주에서 전체 열마필이 이제 승부를 겨루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1번마 블랙마스크와 6번마 PNS 찬스의 선행 경합에 2번마 홀리데이 참의 마지막 추입, 인기마 세마필에서 좀 끝난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1번마 블랙마스크는 일단 게이트에 2점을 안 왔고요. 이 마필이 좀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결정력 부족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 마필인데, 일단 직전 경주에서 주행 불량기가 나오면서 이제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마필이 이 마체중이 조금 작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싸움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근성으로 버티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근성으로 버티는 마필이고,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1600m 경주거리 안게이트라면 좀 더 유리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PNS 찬스는 솔직히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스타트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힘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스타트가 안 될 경우에는 뒤에서 놀다 끝나고만 좀 아쉬움을 줄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꼭 선행을 막 고집하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은 좀 갖고는 있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요. 이번만 홀리데이 참은 결론적으로는 좀 늑발을 하는 마필이죠. 늑발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늘 이 마음을 졸이면서 봐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우리나라 경마에서 바닥 추임마들, 이런 마필들이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통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는 이제 블랙마스크가 이제 선행을 이끄는 가운데 3번만 매직조이나 마칼로 파워 이런 마필도 초반에 붙기는 하겠지만, 6번마 PNS 찬스가 1번마 블랙마스크 옆자리를 차지하고 갈 수 있다면 저는 앞선의 마필들이 버틸 가능성도 높고요. 만약에 앞선의 마필들이 경합으로 무너진다면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말은 홀리데이 참. 인기만 이렇게 세 마필의 구도로 보는 경주입니다. 다만 만약에 복병권에서 한 마리를 생각한다면 저는 8번마 티나. 솔직히 이 마필은 국산마 4군까지 정말 어렵게 올라온 마필입니다. 어렵게 올라왔는데 뒷심은 상당히 있고 근성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직전 경주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들의 그 혼전 상황을 좀 역이용할 수 있는 말이 8번마 티나 정도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인기마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을 좀 과신해서 가는 강한 배팅은 조금 피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블랙마스크, 2번마 홀리데이 참, 6번마 PNS 찬스, 그리고 8번마 티나까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경매마 2세, 별점 A형 1200m 모나일보배 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14마필이 게이트를 완전히 꽉 채우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2세마의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내년에 과천벌에서 활약할 그런 마필들의 옥석을 가리는 경주입니다. 저는 대상 경주를 솔직히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경주 정도에 나오는 마필들이라면 어느 정도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거니와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어떻게 뛸 것이냐 정도, 이 마필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나 생각해야지 마필이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다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요, 직전에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마필들이 다시 한번 또 붙고 있는데, 자, 이 3번마 그린스파크, 6번마 자이언트 펀치, 13번마 퓨리오사, 이 세 마필이 직전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서 이제 1, 2, 3위를
나눠 가졌던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퓨리오사가 2연승을 거두고 이제 그 루키 스테이스 경주에 나왔었고요. 자이언트 펀치가 이제 데뷔전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 다음 경주 여유있게 우승을 하면서 아주 막강한 탄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인기 1위마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파크는 이제 복병권 정도로 분류가 됐었는데 결국 승부는 자이언트 펀치가 우승, 그린스파크가 2착, 퓨리오사가 3착을 했습니다. 자, 결국 저는 이 세 마필의 리턴 매치라고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23번마 퓨리오사가 조금은 좀 선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는 하는데 게이트가 불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전 자이언트 펀치가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고요. 선행승부를 해도 되고 뒷심 탄력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펀치가 조금은 더 게이트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린스파크가 이 세 마필만 놓고 보자면 저는 제일 좀 약하다. 근데 이 약하다라는 의미가요, 이 퓨리오사나 자이언트 펀치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라는 의미지, 그린스파크 자체가 말 자체가 약하다, 다른 마필들보다 약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는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2세 신마들이기 때문에 자리 잡기 싸움에서 누가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힘한 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수가 기승을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번 경주 직전 경주의 리턴 매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3번마 그린스파크, 6번마 자이언트 펀치, 13번마 퓨리오사, 이 세 마필에 대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있고요. 복병권으로 하나를 보자면 솔직히 이 4번마 세네타운과 7번마 럭키파워, 이 두 마필 중에서 어느 마필이 좀 일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저는 글쎄요, 보여진 모습으로 봤을 때는 4번마 세네타운이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상 경주고요. 2세 신마, 매일매일이 변화하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드리지 않았던 나머지 마필들도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라든가 전개로 봤을 때 마번을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그린스파크, 4번마 세네타운, 6번마 자이언트 펀치, 13번마 퓨리오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20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9마필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의 이제 인기마가 1번마 남산의 별, 2번마 흥행질주, 5번마 더건프, 9번마 장산 레이저. 이렇게 4마필 정도가 좀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자, 남산의 별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상승세가 좋은 마필이고, 직전에 JRA 트로피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치프인디, 구필승, 어쨌든 강자와 싸웠습니다. 강자와 싸워서 이렇다 할 모습을 솔직히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승군전이죠. 지금 이제 1군 데뷔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2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는데, 자, 이마필은 일단 그 선출비 자유로운 전개의 이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안고는 있는데, 1군에서, 그러니까 1등급에서 과연 통할 걸음이냐라고 했을 때, 중합 편성 정도에서는 그래도 남산의 별이 통할 수 있는 걸음이기는 합니다. 근데 편성이 조금 강해졌을 경우에는 한 번쯤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밋밋한 마필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강자와의 경합은 없었다. 이 점이 조금 걸리고요.
자, 이번마 흥행질주는 솔직히 말의 이름값만 놓고 보면 당연히 여기서는 인기 1위입니다. 인기 1위인데 최근에 행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근성 부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이제 김용근 기수가 기승하면서 이제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이 너무 높다. 근데 뭐 레이팅이 제일 높으니까 레이팅이 제일 높은 거는 아니죠. 슈퍼삭스가 레이팅은 제일 높습니다. 흥행질주가 이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 중량은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데, 이 58이라는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마필도 좀 앞선에서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성적을 내는 마필입니다. 자, 5번마 더건프는 최근에 부진하다가 직전 경주에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보여주기는 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이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0m 경주거리죠. 자, 2000m 경주거리가 예상외로요,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 경주는 이 앞선에서 전개를 할 마필들이 좀 많은 경주입니다. 1번마 남산의 별도 직선 반대편 직선주로 해서 좀 앞서로 나가려고 할 마필이고요. 2번마 흥행질주는 당연히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고, 3번마 허시대보도 최근에는 이마필이 좀 앞선 전개를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이번에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 앞선 승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5번마 더건프 마찬가지고요. 또 7번마 바이킹스톤도 역시 앞선에서 나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건프 입장에서는 직전 경주처럼 좀 편안한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 더건프라는 마필을 상당히 좋아했었던 마필인데, 자, 1등급으로 승군을 한 이후에는 이 더건프가 승부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1등급의 좀 약편성이 아닌 이상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직전 2착을 차지한 이경주가 생각보다는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을 모두 정리할 수 있는 말이 9번마 장삼레이저입니다. 자, 떠오르는 이제 1등급 강자의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마필이고요. 아직까지는 부담 중량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그 선의권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하는 마필이고요. 어떨 경우에는 3, 4코너에서 휘감고 나와서 그냥 앞선에서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에 상승세도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도 있고 기본적인 능력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게이트의 불리함은 좀 있지만 저는 3, 4코너에서는 다른 마필들, 앞선의 마필들을 전부 다 압박으로 이겨내는 가운데 이 4코너에 들어서면서 마지막 탄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개로 봐서는 이 장산 레이저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에 8번마 브리가디어 제네럴은 최근에 좀 하향세입니다. 이마필이 더 뛸 걸음 분명히 있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교 모습도 상당히 조금 약해 보이기 때문에 8번마 브리가디어 제너럴, 솔직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마필이 좀 와줘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1등급의 강자들과 싸웠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회복이 좀 안 된 느낌입니다. 제가 좀 복병권으로 보는 마필은 이 6번마 슈퍼삭스입니다. 레이팅이 가장 높기 때문에 원래 59라는 부담 중량을 달아야 되는데, 이제 김태희 기수의 감량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57이 된 거거든요. 솔직히 이 슈퍼삭스는 뭐 아니면 돕니다. 이제 7세가 된 거세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향세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올 때 막판에 부담 없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슈퍼삭스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인기마들이 대부분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견제 없이 달린 이후에 막판 직선 주로에서 자기만의 걸음을 낸다면 어떤 승부도
조금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 남산의 별, 2번 흥행질주, 6번 슈퍼삭스, 9번 장산레이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경주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기복마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그리고 기복마 중에서도 약간 좀 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진마들의 경주고요. 인기마는 있습니다. 인기마는 있는데 능력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인기마들은 아닙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3번마 은혜 레코드, 5번마 피어나다.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조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5번마 피어나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진마 경주에서 앞선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자, 직전 경주에 조금 아쉬웠죠. 이 피어나다가 선행 승부를 했는데 결국 막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의 경주가 상당히 좀 몰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마신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좀 그런 승부였고요. 기본적으로 이 피어나다는 좀 앞선에 나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항상 막판에 직선 주로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뒤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올 쓴 마필도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어나다 입장에서는 초반에 손쉬운 선행만 가능하다면 좀 여유 있는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번마 은혜 레코드는 근성이 좋은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어떤 뭐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거나 이 마필이 상당히 좀 좋은 마필이다, 강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데 끈끈하게 자기 걸음은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편성에서는 좀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되지만 약편성이라면 언제든지 한 발을 봐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지금 인기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인기마들 중에서 능력과 전개를 동반한 인기마라면 좀 입상의 확률이 높은데 저는 이번 경주의 인기마인 이 은혜 레코드나 피어나다는 이 마필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다른 마필들이 조금은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동반이 안 되는 인기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마필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최선의 승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주가 배당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문제는 이번에 인기만 이 두 마필의 질주 습성이 부딪히지를 않습니다. 5번마 피어나다가 선행을 가고 3번마 은혜 레코드가 따라가는 전개, 이런 전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기마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유리한데 문제는 기본적인 능력을 지금 동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변수가 좀 있고요. 5번마 피어나다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뭐 외곽에 있는 10번마 라운드 와일드나 12번마 마에스트로 이런 마필들도 초반에 강하게 선행 트라이를 할 거기 때문에 특히나 외곽에 있는 12번마 마에스트로는 이제 감량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승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좀 이겨내야지만 피어나다가 기술선행에 성공을 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번 경기에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8번마 남산호랑입니다. 자, 이 마필이 6번을 나와서 우승 1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마필이다, 능력이 우수하다 이러지는 않는데, 자, 국산마 5군에 와서는 그냥 자기 걸음 정도 내는 그런 경주를 펼쳤고요. 1700m에 나왔는데 지금 거리를 줄였습니다. 자, 직전 6월달 경주에서 외곽 주행을 하면서 경주를 망치고 말았는데 이 주행 재건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끈끈함을 좀 보였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게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8번 남산 호랑이가 이 3번마 은혜 레코드나 5번마 피어나다를 이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만 좀 정상적이다 라고 한다면 8번마 남산 호랑이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능력은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조교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8번마 남산 호랑이 쪽에 조금
눈길이 가는 마필이고요. 이 6번마 글로벌 스톰이 좀 들쭉날쭉한 마필인데 좀 강하게 보긴 어렵습니다. 17번을 나와서 한 번 우승한 게 다인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16번째 경주에서 우승하고 승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전 승군전에서 뭐 은혜 레코드와 좀 착자는 좀 있었지만 아쉬운 승부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차라리 저는 기본 능력에서는 좀 앞서 있는 이 7번마 페더럴라이, 이 마필이 좀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페더럴라이는 이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좀 하는 마필인데 솔직히 이번 경주 편성에 나온 마필들 중에서 기본 능력은 이 7번마 페더럴라이가 저는 제일 세다고 봅니다. 물론 이 마필이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번마 페더럴라이 입장에서는 편성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을 보면요,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상당히 빠른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도 1400에다가 그렇게 경주의 흐름이 막 빠를 수 있는 경주도 아니고 마지막에 앞선의 마필들의 걸음이 좀 무뎌질 가망이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7번마 페더럴라이 입장에서도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은혜 레코드, 5번마 피어나다, 7번마 페더럴라이, 8번마 남산 호랑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인기마들의 능력이 솔직히 종이 한 장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존 구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전개도 솔직히 오락가락합니다. 왜냐하면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이 선행마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또 전개,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마필을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1400m 경주 거리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앞뒤의 밸런스가 맞는, 그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는 마필들이 유리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6번마 장산몬스터 지금까지 16번을 나와서요 우승이 없습니다. 그런데 2착 2번, 3착을 7번이나 한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근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마필은 이제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간 후에 마지막 한 발을 쓰는데, 그 마지막 한 발이 늘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 마필이 싸웠던 편성이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장산 몬스터 입장에서는 박으른 기수가 엉뚱하게 선행을 갈 수도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장산 몬스터 입장에서는 이 1400m 경주 거리에서 선행 내지는 선의권 승부를 한다면 좀 좋은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이 마필을 대적할 만한 마필이 솔직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마필은 이 4번마 더 퀸 저스티스입니다. 18번을 나와서 우승 2번, 2착 3번을 한 마필인데 최근이 좀 부진합니다. 최근 부진한 감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등급, 국산 4등급이나 혼합 4등급에 아직 적응은 좀 못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편성이 이렇게 막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편성에 좀 호기를 만났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가 아까도 말했듯이 선행 순발력이 막 강한, 그래서 경주 흐름이 막 빠를 그럴 경주는 아니고, 앞선의 마필들이 좀 혼전을 벌일, 그 경합을 벌일 경주이기 때문에 이 더 퀸 저스티스 입장에서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상으로는 4번마 더 퀸 저스티스도 좀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번 경기에 인기 1, 2위를 다툴 말이 3번마 천사박입니다. 직전 경주 우승으로 이제 승군을 했는데, 어쨌든 승군전이죠.
그러니까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좀 안고 있고, 이 마필이 뭐 능력이 좋아서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승군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고 24전을 뛰어서 지금 일착 한 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일착을 하면서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박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강급이 됐다가 다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혼합 4군에 있던 마필입니다. 근데 기록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아서 강급이 되면서 국산마 5군에서 계속 뛰었었는데, 국산마 5군에서도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다가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을 강하게 볼 수 있느냐? 저는 이 천사박이 뭐 우승을 하든 입상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마필을 기본적으로 저는 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4군에서는 어차피 안 된다고 검증이 된 마필이거든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편성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혼합 4군의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박이 여기서 이 상승세라는 거는 있지만 다시 한번 선전을 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기대를 하는 마필은 8번마 탭다운입니다. 자, 이 마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신마 시절부터 제가 이 발전 기대치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이다라고 하면서 복병권으로 추천을 좀 많이 드렸는데 완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납작 엎드려 있었는데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한 7월달 경주에서 가능성을 보였죠. 가능성을 보이고 직전 경주에 이제 착수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추입이 다 되는데 뭐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뭐 이런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저는 분명히 이 7월달 경주부터 이 마필은 좀 변화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쉽게 호락호락 그냥 물러날 마필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마필이 앞으로 그럼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마필이냐 없느냐는 이번 경주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할 텐데 저는 편성도 좀 잘 만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선입권 차분한 전개를 만약에 한다면 마지막 기회에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직전 경주 우승으로 승군을 한 이 11번마 PNS 갬블.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 이 8월달 경주였죠. 8월 14일 1700m 경주에서 인기 9위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마필이 기습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주인데 역시 게이트 2점을 안고 17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이 선행 승부를 했죠. 선행 승부를 하고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근데 이때의 편성이 약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상당히 뭐 루나 실버도 있었고 질주의 바다도 있었고 강했던 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혁기수가 기습선행 그래서 마지막 버티기에 성공하면서 이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는데 그 다음 경주 9월 4일 경주에서도 역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왔는데 어쨌든 말 그대로 승군전입니다. 말 그대로 승군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하고는 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PNS 갬블의 입장에서는 한두 마필을 제외하고는요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지금 이 편성이. 그러니까 외곽이긴 하지만 이혁기수가 감량의 이점을 안고 기습선행을 간다라면 저는 버티기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PNS 갬블이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장산몬스터한테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산몬스터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 박우른 기수의 특성상 선행을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경합이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 PNS 갬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예 PNS 갬블이 아예 밖으로 확 빼고 나와서 선행을 가버리고 장산몬스터가 안쪽 선입권 꽃자리를 차지하고 간다면 오히려 이렇게 꽂힐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전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고, 결국 인기마들이 혼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어차피 부진마들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의 경쟁이다 보니까 나머지 마필들한테도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기마선에서 끝날 그럴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4번마 더 퀸 저스티스, 6번마 장산몬스터, 8번마 탭다운, 11번마 PNS 갬블,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솔직히 8번마 탭다운이 좀 선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